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석봉 작가입니다. 일요일날 예배 보고 저 작업실에 와서 여러분 찾아뵙습니다. 밖에 비가 오네요. 언컨택트가 사람들이 만나면 안 되는구나, 접촉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싶고 뭐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래서 만나고 싶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다른 분들도 많이 생각할 겁니다. 단절이 아닌 새로운 방법으로 컨택을 하는, 연결의 방법을 바꿔보자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 겪는 일을 경험하다 보니까 많은 기업체들도 생존을 위해, 살아남기 위해서 많이 고민을 합니다. 사람 때문에 생긴 일은 공장의 자동화 부분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인력을 줄이면서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시설에. 거리에 사람이 안 보이고 매장을 안 찾다 보니까 물건을 갖다 줘야 됩니다. 그래서 배달 사업이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일 배송, 총알 배송, 뭐 별의별 배송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언컨택트가 사실 지금의 문제는 아닙니다. 온라인 시장이 이미 활성화되어 있었고요. 미래에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뺏는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인식은 하고 있었는데 미래에 벌어질 일들이 지금 터져버린 거예요. 서울로 가던 차가 80km로 쭉 가고 있는데 느닷없이 200km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사람이 움찔하죠. 깜짝 놀래고. 지금 그런 현실입니다. 반면에 어떤 기업들은 집에서 재택근무를 했는데 생산성은 더 올라갔다고 합니다. 예전에 봤던 책 중에 엘빈 토플 아저씨가 제3의 물결이라는 책 내용에 보면은 회사를 안 가고 집에서 재택근무를 한다고 하네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40년 전에 그런 내용들을. 우리나라는 전세계 IT 강국인데 재택근무 기술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오래된 문화라고 합니다. 회사에 출근하는 게. 이번 상황에 재밌는 사례가 하나 있어서 제가 찾아봤어요. 캐나다에 쇼핑파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는 동네 작은 상점들을 오프라인 매장에서 온라인으로 바꿔주는 그런 회사였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대박을 친 거예요. 무려 회사 시가총액이 93조랍니다. 우리나라를 비교해보면 삼성전자 하나밖에 없죠. SK하이닉스가 59조, 현대자동차가 20조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주변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옆집 보니까 세탁소도 온라인으로 배송하던데요. 그래서 배달의 민족이나 배달업체들이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또 빠르게 가장 위기를 맞고 있는 데가 대학이라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체가 안 된 허점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미 온라인에서 일타 강사, 좋은 교육을 받고 있는데 선생님들은 거기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온라인에 맞는 문법과 컨텐츠가 따로 있는데 오프라인에서 찍었던 걸 그대로 올리니까 허점들이 많이 노출되는 거예요. 이게 비단 학교뿐만이 아니라 정치, 교회, 종교 모든 부분에서 지금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동안 고니 때문에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했는데 집에서 모니터 앞에서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아무 말이나 하죠. 고니가 사라지면 내용만 남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실력 위주로 가고 실력 있는 자만 살아남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줄까요? 일요일날 예배를 보러 교회를 가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가끔씩 우리가 온라인 예배도 보잖아요. 가끔은 다른 교회 예배도 봐요. 온라인으로 보다 보니까 더 큰 교회나 유명한 목사님 설교 말씀. 그런데 설교 말씀을 듣다 보면 왠지 비교가 됩니다. 그러면 본인교회 목사님에 대한 그동안의 그 존경심과 충성심마저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비교가 돼서.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도 코로나가 지나면 옛날로 다시 돌아가겠지 하니까 금융회사, 보험회사, 은행의 수장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소비자들은 이런 환경에 적응했고 편한 걸 알아버렸는데 어떻게 돌아가냐고. 이런 산업의 변화가 우리의 일상마저 바꿔버린 겁니다. 저는 유튜브를 한 지 지금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한 번도 보지 못했고 모르는 사람들한테 연락이 와요. 가끔씩. 신기합니다. 제가 뭐라고. 제 의도는 이거를 제 자신을 정리하고 이게 일기장 같은 건데 전혀 생각지 못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니까 대단히 좀 신중하고요. 잘해야 되겠다.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또 고맙기도 하고요. 또 책임감도 느낍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전의 세상으로는 절대 돌아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와 같은 질병은 앞으로도 계속 발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정말 잘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보다 채용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구글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까요? 이전까지 기업들은 채용보다 교육에 대해서 돈을 더 많이 썼습니다. 그런 희망적인 생각도 있었을 거고 채용보다는 교육이 훨씬 더 쉬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구글이 이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버스가 어디로 가는 것보다 그 버스 안에 누가 탔냐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조직의 비전이나 목적보다 그것을 완성시킬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많은 성공하는 회사들이 초창 기업을 다 바꿨습니다. 아마존도 처음에 온라인 서적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세상의 모든 걸 다 팝니다. 상황이 바뀌고 시대는 점점 변해갑니다. 그래서 조직의 교육보다 그 조직에 누가 있느냐, 조직원으로 누구를 데려오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축구나 야구에서 보면 유현진, 손흥민, 호날두, 메시, 스카우터들이 이 지구상을 다 뒤지고 다녀요. 좋은 선수 한 명을 발견하려고. 그 선수 한 명이 그 구단의 운명을 잡아가거든요. 그래서 구글이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된 겁니다. 우리가 성공을 하려면 우리가 하는 일이 진짜 뭔지, 어떤 일인지 알고 해야 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 뭔지, 원리가 뭔지, 본질이 뭔지 그걸 알고 시작하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안 그러면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870만 명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들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물론 뭐 그 사람들이 다 하는 건 아니겠죠. 그냥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겠죠. 우리는 네트워크 마케팅 일을 하러 왔는데 정작 하는 일은 방판처럼 하고 있습니다. 팔면은 마진 나옵니까? 아무리 팔아도 마진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공부하고 많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히 일에 대해서 원리.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일은 내가 먼저 써보고 너무 제품이 좋으니까 너도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이 왜 좋은지 왜 싼지 그래서 한번 알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대하는 일입니다. 이분이 초대해서 사업 안 해도 돼요. 그래도 정확히 한번 알고 가면은 매니아가 됩니다. 골드 소비자. 사람도 소개시켜줘요. 그런 분이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사업한다니까요. 그래서 물건 배달하는 일이 아니라 그분을 초대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필드에 나가실 때 초보자는 절대 혼자 보내는 거 아닙니다. 같이 나가셔야 돼요. 혼자 나가서 물건을 전달하면 방판입니다. 그러면 제품을 전달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맞습니까? 아니에요. 전달하는 걸 가르치는 걸 또 가르쳐야 됩니다. A에서 B, B에서 C. 보통 A는 배워서 가르치면 되는데 우리 일은 배워서 가르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제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잘 배워야 되겠죠. 내가 잘 배워야 다른 사람 가르치고 그 사람이 또 가르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올바른 사람이 되고 잘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마석봉입니다.